이제 토요일 여러분들 수업 엑셀의 제일 끝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 수업을 할 텐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시는 이 내용이 바로 뭐냐? 상단 메뉴의 탭 메뉴라고 얘기를 하지요. 상단에 보시면 보기라고 하는 탭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렇죠? 자, 이 보기 메뉴는 뭐냐면요. 화면상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탭 메뉴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실무에서 이용하실 때 꽤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이 사항들을 본다 하시면, 자, 왼쪽에 먼저 보실까요? 통합문서 보기라고 해 주어서 기본, 페이지 나눠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등등등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엑셀을 이용해서 실무 때 쓰겠다 모스 용도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실무 때 이용한다 하시면요,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현재 보고 있는 이 모습이 기본 보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위에 오른쪽입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치면은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쇄했었을 때 어떻을까요? 나는 인쇄할 때 요만큼의 분량이 실제 인쇄 프린터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그 사항들을 화면상으로 보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요 페이지를 인쇄했을 때 본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페이지 여기서 잘렸고 이게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화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잘 보시면요, 저희의 페이지가 잘려있는 모양이 32번 행에서 잘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그쵸? 나는 싫어요. 나는 32가 아니라 나는 깔끔하게 나는 30번째 행에서 한 페이지를 잘라고 싶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간단합니다. 파란색에 있는 점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점선을 위에 갖고 끌고 올라가세요. 끌어올려서 30번 행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여기에서 페이지를 잘라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해서 실제 실무에서 엑셀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고자 하셨을 때에 나는 인쇄했던 그 양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혹여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원래가 이 자리가 아닌 32번째 행에 존재했었는데 난 좀 더 많은 내용을 넣고 싶었어 라고 해서 35번으로 내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내려져 버리면 원래 한 페이지에 인쇄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그 페이지 양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페이지 인쇄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럴 때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디였느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메뉴, 탭 메뉴 가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옵션 단추 기억하십니까? 옵션 단추를 콩 눌러보시면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자동 맞춤. 자동 맞춤에다가 체크를 뿅 넣어준다면 내가 인쇄를 하고자 하는 장수에 맞춰서 알아서 확대나 알아서 축소를 해주어서 인쇄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꼭 연결지어서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보기 탭 메뉴에 와주어서,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보실까요? 인쇄가 되어지는 A4 용지 입장에서 내용을 보여줄 것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요. A4 용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쇄되고 여백은 이만큼 들어와 있고 이렇게 A4 용지 입장에서의 인쇄 모양을 보여주고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문서를 좀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요, 아마도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성이겠죠. 전 세계는요, 문서를 많이 만들 때 MS 워드를 제일 많이 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는요, 한글의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들었던 한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죠. 그 한컴 내에 보시면, 또는 그 밖에 여러분들 어도비에서 이용되었던 포토샵이나 일러 같은 거 보시면요, 그 크기에 대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눈금자가 있어요. 근데 엑셀은 눈금자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딱 이 상태에서 눈금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 위에 보시면 눈금자 볼 수 있죠. 혹시 엑셀을 이용해서 문서 만들 건데 나는 이 네모칸 상자의 크기를 4cm에 5cm 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눈금자는 여기에서 바로 페이지 레이아웃 내에서 보실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한컴이라는 한글 프로그램 보시면 눈금자가 기본 들어있어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 같은 경우 들어있거든요. 한데 한글 내에서는, 여기 엑셀 내에서는요, 기본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크기에 대한 사항들을 정의하실 때는 여기는 눈금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곳에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용하실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는 기본이라고 하는 다시 화면 보기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기본 돌아오세요. 자, 기본으로 온 상태에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좀 겹치는 상이 될 수 있는데요. 표시라는 항목에 한번 가보실게요. 눈금선입니다. 머리끌, 수식입력줄, 체크박스 보이실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보기라고 하는 이 메뉴는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엑셀 화면상에서 보고 있는 것을 나는 볼래요, 나는 안 볼래요 에 대한 사항들을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눈금선 체크 한번 빼볼까요? 체크 한번 빼볼게요. 뭐가 빠집니까? 바닥에 배경에 있던 선이 빠지는 거죠.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의 머리끈은 무엇이냐? 이 머리끈은요, 체크 한번 빼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열머리끈 왼쪽에 있었던 행머리끈이 사라질 거예요. 한데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 다음 눈금선 넣어줄게요. 다음에 수식 입력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수식이 입력됐었을 때에 이 자리에 입력된 줄 있었잖아요. 얘를 본다 안 본다 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쵸? 다음 확대 및 축소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많이 이용된 것은 바로 얘일 것이에요. 확대와 축소인 것인데 저희는 실무 때에 이용하실 때는요, 이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콕 눌러주어서 몇 퍼센트 확대할까요? 몇 퍼센트 축소할까요를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누르고 있습니까? 실무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어떻게?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요, 위로 아래로 돌려보세요. 확대와 축소를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실무 때는 이걸 쓸 거예요. 허나 시험에 나왔었을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죠. 단축키는 가급적 지양한다 했었습니다. 시험에 썼을 때는 당연히 단추를 눌러서 확대 및 축소라는 단추를 눌러주어서 나와있던 이 창을 이용해 주어서 시험을 치는 것은 정상일 것이고요. 혹여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다, 단축키를 까먹었다 라고 하시면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화면 확대와 축소에 대한 사항을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 명령 제어창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른쪽입니다. 뭐 새 창 나왔고 모두 정렬 나와 있었는데 얘들은요, 창이 여러 개일 때 이용하시는 건데요. 자, 보기만 하십시오. 이대로 만약에 우리가 창이 요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라고 하시면은 이 안쪽에서 여러 개 창들을 배열하기 위한 것인데 실험할 땐 잘 쓰이지 않으니까 설명을 안 드릴 것이고요. 한 가지는 꼭 하실 게 있죠. 제가 아마 저번 주에 설명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틀 고정이라는 것이에요. 설명했을 거예요. 자, 언제냐? 지금 제 걸 보니까 화면이 크기가 이만큼이에요. 해서 보다 보니까 화면 커 잘 보이는데 한 화면상에서의 보이지 못했던 사항들은 마우스 휠을 돌려서 스크롤 질 거 아니겠냐고요. 이렇게요. 넘어와 보니까 여기 수치는 봤는데 이게 어떤 항목이었지? 항목 제목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요. 아, 판매수구나, 금액이구나, 여기 뭐 성인이구나, 청소년, 어린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내려가 볼게요. 아, 얘가 아까 어린이였지, 청소년이었지, 성인이었지, 이건 또 뭐였지? 모를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이 화면 사항들을 제어하기 위해서의 여기까지는 매번 보여주는 장소이고 아래만 스크롤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디를 선택하시라고요? A의 9번 셀을 선택해보세요. 왜 제가 A의 9번 셀을 선택했을까요?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선택한 셀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선택한 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제가 A의 9번 셀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고정이 되어져 있게끔 합니다. 어디에 가서요? 상단 메뉴 틀 고정, 에서의 다시 한번 틀 고정 눌러보시고 스크롤 지어보시면 위에 고정되어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다르게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커서 한 화면상에 몽땅 다 보이시는 분들은요, 화면을 좀 확대해 보세요. 확대해서 한 화면 상태까지 보이지 못하게끔 스크롤 될 수 있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틀 고정 취소하고 싶을 때 누구입니까? 틀 고정 취소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어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나누기, 숨기기 등등 나왔는데 요 상은 제가 시험 문제 있었을 때만 좀 풀이해 드리고요. 지금 제가 실무 때는 잘 쓰지 않으니까
요거는 설명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무 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보기에 연관된 여러분 메뉴를 소개했었고요. 여러분들은 책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쓰였던 보기 탭 메뉴에서의 실제의 시험 문제를 보시면 하단 쪽에 예제 문제입니다. 01번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통합 문서 보기를 변경합니다. 되어 있었겠죠? 이건 뭐 간단하겠죠? 왼쪽에 있었던 통합 문서 보기 그룹 안에서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뿅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래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시 원상태에 이었던 기본으로 돌아오랍니다. 누르시면 되겠죠. 자, 최초에 제가 실무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문제 봤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바로 못 쓰시면 나왔었던 문제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는 나누기 한번 눌러볼게요. 나누기 쿵 눌러보시면요. 어디입니까? 어디 한 군데에 여러분들 눈에 보고 있었던 뭔가의 구분선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있나요? 있죠. 이 구분선 뭐냐면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문서를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문서를 동시에 보면서 제어할 수 있다는 말 뜻인 겁니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모스 때 나왔던 시험 문제이고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의 구분선이 나와 있는데 이 구분선을 예를 들어 나는 여기에 I열에 맞추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구분선 보이시죠? 얘를 끌고 가서 맞추시면 돼요. I열에다가 다시 또 마찬가지로 가로의 구분선 보이실 거예요. 이 구분선을요 여기 15번에다 맞춰볼까요? 그러면 어떤 상이 나옵니까? 화면이 지금 4개로 지금 쪼개어진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공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놔보세요. 그런 다음에 화면을 상하 좌우로 스크롤 지어보세요. 움직이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물론 같은 문서 4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4가지의 문서를 따로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왜 실제 업무 때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 대한 매출 달성표를 보고 싶었다 라고 하시면은 1, 4분기, 2, 3, 4분기, 4, 4분기를 동시에 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이러고 난 다음에 이 페이지 나누어 보기를 해제하고 싶었다 라고 하시면요. 첫 번째 요겁니다. 구분선 있는 곳에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빠박. 가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입니다. 빠박 하시면은 사라질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아까 실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만 실제 시험에서는요 확대와 축소가 잘 나왔었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확대 및 축소입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뿅. 눌러봐 주시면 나와 있는 것에 확대와 축소에 대한 사항을 쭉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실무 때 이용했을 때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내용이 좀 많았었어요. 스크롤 되어진답니다. 나는 그래서 화면을 좀 축소한 다음에 저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화면을 얼마큼이겠습니까? 70%로 축소된 상태가 난 딱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른 다음에 한번 껐다가 다음 날짜 때에 킨다면 이 상태의 70%를 유지할까요? 원래 100%인 상태로 열릴까요? 이거에 대한 사항이에요. 제가 열어볼게요. 저는 70으로 줄인 다음에 저장했습니다. 어때요? 그대로 70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이게 옛날 엑셀과 요 근래 엑셀과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옛날의 엑셀은요 원래 기본으로 100%인 상태에서 내가 화면상 봤었을 때에 70% 줄이고 난 다음에 저장하면요 작업된 상태의 환경들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100%인 상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부터 바뀌면서 조금 바뀌었던 사항 중에 한 가지이니까 실무에서 쓰실 때는 이런 걸 좀 적용하시면 좋겠죠.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자, 페이지는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서에 나와있던 표시 그룹이라고 되어 있었죠. 보기 탭 메뉴 안에서의 바로 두 번째 있는 표시 그룹에 대한 사항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 사항을 볼까요 말까요 말하는 것입니다. 수식 입력줄을 화면상으로 제거하세요. 체크 빼버리면 되겠죠. 눈금선을 화면상에 제거하세요. 체크 빼면 되겠죠. 다음에 수식 입력줄과 눈금선을 화면에 보이게 하세요.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눈금선, 지금 보시는 여기에 구분선이잖아요. 이 구분선은 인쇄할 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치요? 나오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번주에 우리 배웠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페이지 레이아웃 들어가시면 여기 옵션 버튼 보셨을 거예요. 옵션 버튼에 들어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곳 제일 마지막에 시트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여기 오시면 눈금선, 인쇄 항목의 이 눈금선에 체크를 딱 넣어주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이 눈금선을 실제 인쇄할 때에도 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이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시면요, 내가 주었던 선만 나오고 바닥에 있는 구분선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페이지 설정의 시트에 들어오셔서요, 눈금선을 체크한다면 바닥에 보이시죠? 눈금선을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엑셀을 이용하다 보시면요. 그리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위에 A, B, C, D, E, F 여러분들 열 머리글과 1, 2, 3, 4, 5, 6의 행 머리글 나올 때 있잖아요. 이것도 인쇄할 수 있다 없다? 인쇄할 수 있다. 어디에서요? 아까 우리 봤던 페이지 설정, 페이지 레이아웃 옵션 사항입니다. 시트에 가시면은 여기 있었습니다. 행렬 머리글 에다가 체크를 넣어주면 확인 단추 시에 그 화면을 볼 수 있죠.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지만 이 엑셀과 연관된 시험 문제 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문제 낼 때는 저 항상 이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인쇄할 때. 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꼭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만 결정 짓고 난 다음에 보기 끝낼게요. 지금 제가 보기 탭 메뉴 안에 있는 내용들과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페이지 설정에 있는 내용을 두 가지 같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개가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자, 아마 그 이용하다 보시면요, 이거 한 가지 결정하세요. 화면상으로 본다 안 본다, 나온다 안 나온다를 보기 위한 것은 어디에서? 보기에서. 인쇄물 출력했었을 때에 프린트로 인쇄를 보냈었을 때 보인다 안 보인다, 누가? 페이지 레이아웃. 아까 우리 봤던 페이지 설정 그 대화 상자에서 하는 거라는 거. 이 두 가지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꼭 한 가지만 실무 이용하실 때는 구분 짓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기 탭 메뉴에 이어서 개발 도구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거. 자, 이 개발 도구를 제가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줌에 있는 분들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요. 개발 도구 탭 메뉴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마 안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민영 씨 안 보여요? 영빈 씨 보입니까? 개발 도구 탭 메뉴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혹시 상희 씨 없죠? 그쵸? 이게 정상이에요. 아마 제가 첫날짜 때에 파일 탭 메뉴를 설명하면서 이 말을 했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다시 합니다. 뭐냐면요, 이 개발 도구는 여러분들이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엑셀을 혼자서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엑셀은요, 자동화 명령을 갖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한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제한되어 있는 기능들을 더 많은 기능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이용하시는 건데, 걔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엑셀에서의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최초에 이 엑셀 2016에 대한 사항들을 여러분 만약에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깔고 난 다음에 보시면요, 이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개발 도구 탭 메뉴가 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첫날짜 엑셀 때에 공부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탭에 있었던 위에 있는 리본 탭 메뉴를 나오게 할래요? 안 나오게 할래요를 정의할 수 있다 했었죠. 어디에서요? 상단 메뉴 파일 메뉴 가시면 제일 마지막 아래에 옵션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죠. 옵션 메뉴 가시면 나왔던 엑셀 옵션 창에서 왼편에 보세요. 기억하십니까? 리본 사용자 지정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현재 우리의 여러분들 리본 탭 메뉴의 종류가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의 지금 줌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 도구 창이 비어 있을 겁니다. 이 체크를 넣어 두시면 되고요. 혹시 보다 보니까 그건 낭비인 것 같아. 난 단 한 번도 팀이란 메뉴를 쓴 적이 없어. 난 추가 기능 메뉴를 쓴 적이 없어. 난 단 한 번도 검토를 쓴 적이 없어. 이렇다고 하시면 체크를 다 빼버려도 괜찮습니다. 쓰지 않는다고 하시면요. 그래서 화면상에 보이고 있었던 이 탭 메뉴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 여기 있다는 점. 혹시 개발 도구 탭 메뉴가 없다면 지금 체크를 넣어서 보시면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다 나왔죠? 자, 이 개발 도구는 뭐냐? 눌러보시죠. 알 수 없는 메뉴로 막 꽉 차 있을 겁니다. 아니, 왼쪽에 보니까 매크로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삽입 등등 나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딱 보이는데 제가 시험 문제는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개발 도구 탭 메뉴는요. 시험 문제 나온다면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는 매크로 보안이에요. 이것 이외에는 단 한 번도 모스에선 시험 문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모스에 대한 사항을 제가 정의하고 난 다음에 실제 실무에서 정말로 활용도 봤던 기능 한 가지에 매크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매크로 보안이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눌러보니까 이것도 제가 첫 날짜 때 설명한 거예요. 왜 매크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연관 관계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사용한 것은 뭡니까? 엑셀 프로그램이에요. 이 엑셀 프로그램은 자기 혼자 잘 구동이 되어져요. 한데 이 엑셀 내에서의 더 많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 한 가지가 있다 설명했었죠.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그러면 이 비주얼 베이직 내에서의 뭔가에 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주면요, 엑셀에서의 부가적인 기능들을, 자동화 기능들을 정말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설명 끝마친 다음에 얘기해야 될 자동화라고 하는 매크로 또한도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긴 좋아. 그런데 이 엑셀은요, 언제 했느냐? 제 기억입니다. 2003년에서 아마 2004년 사이였을 거예요.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요. 이 시기 때에 여러분들 MS사의 상장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즉, 이 MS가 전 세계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하니까 뭐 전 세계에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 중에서요, 끼어들 틈새가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구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한글로 컴퓨터도 있었지만 한컴에도 한글 이외에 여러분들 한셀 혹시 아세요? 한셀이라고 해서 엑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한슬라이드라고 해주어서요, 파워포인트와 비슷한 기능을 내고 있는 소프트웨어 있지만 우린 거의 쓰이지 않고 있죠. 그쵸? 이처럼 전 세계 모든 오피스가 MS사가 장악을 완벽하게 해버린 겁니다. 거의 99% 장악을 한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생각이 있던 다른 개발자들 중에서 자기의 능력을 이제 오인하는 거죠. 다른 데 씁니다.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엑셀이나 오피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MS 워드, 뭐 파워포인트, 뭐 등등 등에서 MS 오피스 관련돼 있었던 내용들의 바이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해섭씨 저희 체크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신호 보냈습니다. 바로 입실 체크하세요. 자, 해서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MS 오피스 계열 프로그램에서의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자동화 시켜주는 매크로를 실행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뭔가 바이러스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MS사에 뭐라고 할까요? 뭐 MS가 지네한테 뭐 한 것도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걸로 하는 거죠. 바이러스 만드는 사람의 대부분의 만드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의 실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혼란을 퍼뜨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유명한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에서요, 이런 프로그램 보안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카우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바이러스 만드는 사람들 많이 스카우트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MS사가 골칫거리 된 거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뭘 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한 건데 바이러스 만들어서 왜 우리의 판매를 이렇게 부진하게 만드는 거지? 한데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바이러스가 업데이트, 최신이 나오다 보니까 MS사가 결정지은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다가 매크로 보안 단추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원래의 엑셀은, 원래 파워포인트, MS 워드는 이런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이용해 주어서 외부를 땡겨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얘를 땡겨오는 것이 당연하다 보니까 얘와 흡사한 형태의 외부 바이러스들이 자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던 시스템인 거죠.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뭘로요? 매크로 보안이라고 하는 이 기능으로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 엑셀 문서 열었었을 때 너하고 연결되는 외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네가 확인된 거 맞아? 라면서 노란 줄이 찍 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설명해 줄 바로 이 창인 겁니다. 매크로 보안인 것이에요. 굉장히 길었죠. 모스에서의 시험 문제가 이러니까 이렇게만 누르세요 라고 끝내면 되는데, 알고 있으면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를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매크로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써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매크로 제외, 모든 매크로는 나는 연결하지 않겠다. 즉 외부 프로그램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인 거고요. 알림도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당연히 연결을 안 할 것이니까 노란 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매크로 제외인데 알림은 하겠다. 나는 외부를 연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매크로 쓰지 않을 거야. 비주얼 베이직도 안 쓸 거야.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도 연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화면상으로는 화면 그 표시된 줄을 경고창을 뜨게 해줘, 이 말이겠죠. 이게 지금의 기본인 거잖아.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겠다. 디지털 서명이 뭐냐면요, 확인된 프로그램만 연결을 짓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매크로 포함, 제일 위험한 거죠. 내가 연결을 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이 이게 바이러스도 있단 말이에요. 바이러스일 수도 있는데 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연결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여기 있는 것이니까 시험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엑셀 옵션을 이용해 주어서 매크로 보안 설정을 모든 매크로 제외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으로 설정 변경하시오. 이게 실제 모스 시험 문제니까요. 여기에 있구나 까지만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매크로 설정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개발 도구 탭 메뉴에 오셔서 매크로 보안을 눌러주시던지, 이게 제일 쉬워요. 두 번째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파일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제일 아래 옵션 클릭해 보세요. 아까 우리 봤던 어디입니까? 리본 사용자 지정 보이시잖아요. 그 아래에 보시면 보안센터라고 있을 거예요. 클릭해 보시고 보안센터 설정이라는 단추가 또 오른쪽에 보일 겁니다. 선택하시면 아까 같은 창을 그대로 볼 수 있죠. 방법은 두 가지. 하나, 이 시험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한다면 파일 메뉴가 아니라 개발 도구 탭 메뉴 안에서 매크로 보안 단추를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엑셀 내용의 모스 시험 내용까지는 끝난 것이고요. 제가 엑셀을 이용하면서 제가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매크로. 이걸 제가 실무적인 사항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그럼 상단 메뉴 위에 한번 보실래요? 개발 도구 탭 메뉴 보시면요, 여기에 매크로와 연관된 코드 그룹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매크로 기록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매크로가 무엇이냐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15년, 한 12년 된 것 같네요. 제가 한참 게임의 세계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도 할 수 있겠지만 메이플 스토리에 있었어요. 저는 좀 늦은 나이에 게임에 빠졌고요. 늦은 나이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라는 게임에 빠진 사람, 물론 어른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튼 빠졌었습니다. 한데 게임을 열심히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손으로 사냥을 막 합니다. 하면서 막 저 맵이라고 하죠. 화면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는 막 몹들 잡고 떨어지는 것들 아이템들 주워 먹고 돈 주워 먹고 한참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학원을 운영하던 시기였거든요. 저의 부원장이 있었습니다. 제 부원장이 저한테 뭔가 한 가지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해주면요,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데 물었어요. 또 물어봤더니만 사냥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랍니다. 뭔데 봤어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혼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움직이고요. 혼자서 사냥을 다 하고요. 혼자서 주워먹기를 다 하고요. 혼자서 랩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난 다음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랩업이 30 랩업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리 혹시 남자 훈련생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매크로 또는 뭐라고 하죠? 자동 사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코드를 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게 모니터라고 봐요. 현재 지금 게임을 하기 위한 모니터 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캐릭터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지도라고 하는 이런 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게임에서 맵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냥하기 위해서 방향키를 쓸 거고요. 공격을 하는 것이 컨트롤 키였고 먹는 게 Z였다라고 하시면요. 먼저 명령을 줍니다. 오른쪽 방향키 누르세요. 여기로 오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로 때리세요. 만약에 이게 몹이나 있었으면은 맞을 수도 있고 헛손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Z 키를 눌러 주어서 주워 먹으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누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세요. Z 누르세요. 오른쪽 키 누르세요. 컨트롤 Z 이렇게 반복합니다. 반복을 23번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왔대요. 그럼 그 다음 뭐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다시 왼쪽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Z를 누르세요. 반복을 또 쭉 할 수 있겠죠. 이거를 22번 해보니까 여기까지 왔대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A라고 하는 명령으로 묶습니다. 그런 다음에 A 명령을 지금서부터 시간으로 봤었을 때에 24시간 동안 이 명령을 반복해라 라던가 A 명령을 예를 들어서 24시간이 아니라 전체 1억 번 반복 수행해 줘라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얘는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을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크로라고 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반복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의 명령으로 묶어서 그 명령을 줘버리면 그 명령으로 인해 주어서 반복될 수 있는 것들을 한 방에 끝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방향키나 버튼 눌러주는 것을 수천 번 눌러주는 것을 버튼 한 번 눌러서 끝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매크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엑셀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 먼저 한번 보세요. 지금 본 다음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엑셀 이용하시다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거나 인쇄하려고 하시면요. 항상 어디 와야 돼요?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파일 메뉴를 눌러서 인쇄 메뉴를 눌러서 나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프린터로 한 개를 인쇄하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빡! 이것이잖아요. 지금 몇 번 일을 수행했을까요? 이 상태에서 파일 누르세요. 하나, 인쇄 누르세요. 둘, 그 다음에 또 인쇄 버튼 눌러주세요. 셋, 최소한 3번에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방에 제가 끝내볼게요. 자, 인쇄 눌렀을 때 상황입니다. 저는요, 보세요. 상단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것을 클릭해 볼 거고요.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인쇄하기라고 이름을 넣어볼게요. 한 다음에 아래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뿡.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기록이 될 겁니다. 버튼 한 개를 눌러주는 것, 범위 잡아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몽땅 다 기록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안 하고 뭐 합니까? 파일 메뉴를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인쇄를 클릭할게요. 두 번째, 버튼 누를게요. 세 번째, 프린터 안 되겠지만 됐죠? 얘까지가 내가 아까 했던 일의 끝이잖아요. 나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 끝났습니다. 중지를 눌러볼게요. 됐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할 것이냐면요. 여기다가 버튼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요. 삽입이라는 단추가 보이시고요. 여기에 다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쭉 끌게 한 다음에 놓자마자 묻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떠한 자동 기능을 쓰시겠습니까? 라는 매크로 물어봐요. 아까 만들었던 인쇄하기 기능을 이 버튼에 연결 지을게 한 다음에 콩 누르시면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시 또 여러분들이 뭔가 다 일을 했어요. 지금요. 하고 난 다음에 인쇄하고 싶었다. 아까처럼 파일 누르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가 아니라 누르면 끝이에요. 아까 했던 최소한 3가지 4가지를요 버튼 한 개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이용하고 있는 바로 매크로 자동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일지 형태를 적어주는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직원들에게 가끔씩 시킬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업무일지예요. 업무일지가 만약에 한 개가 있다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이 업무일지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위에 제목 들어가 있겠죠? 업무일지, 그다음 날짜 적어주겠죠? 오늘 해야 한 일, 내일 해야 할 일, 아직 처리 못한 일 등등등 나와요. 이 일지 한 장 가지고서 매일매일을 반복해 쓴 겁니다. 하면 어제 일지를 가지고 와서 날짜 변경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오늘 할 일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볼까요? 지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지우고 내용 쓰고 지우고 내용 쓰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매번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 매번 루틴이에요. 이런 것들을 매번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매번 해야 할 일을 매크로 시작 녹화하겠습니다. 쭉 일 하고 난 다음에 매크로 끝내겠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 단청에 만들어줘 버튼만 탁 누르면 여러 번의 수행이 되어진 반복될 일들을 한 방에 끝내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요, 업무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이겠죠. 자, 저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인쇄하는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어디냐? 상단 메뉴에 개발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합니다. 한번 클릭을 뿅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매크로 만들지는 묻지 않지만 그 매크로의 이름 뭡니까? 묻겠죠? 인쇄하기라고 넣어볼게요. 한 다음에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장 위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인데 구분을 시키는 기본은 아마 현재 통합 문서일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통합 문서 안에 여러 개의 시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시트들은 다 이 매크로 쓸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고요. 두 번째에 보시면 나와있던 새 통합 문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엑셀 파일을 새 거를 불러올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창을요. 걔한테도 적용을 시킬 거야 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하지만 기본으로는 현재 통합 문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이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뭔가 다른 일을 수행하시면 다 녹화 기록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들만 지정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파일 메뉴 클릭해 보세요. 중간쯤에 인쇄 메뉴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눌러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루틴, 반복될 내용 끝났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매크로의 중지를 꼭 눌러 주셔야 되거든요. 왼쪽 위에 보시면 뭐 있을까요? 기록 중지 보이실 거예요. 난 이제 내가 반복할 내용이 끝났어 라면서 종료 시점 만드는 것이겠죠. 클릭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삽입이라는 메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컨트롤 상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에 있는 거입니다. 한데 꼭 얘로만 해야 합니까는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건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우리 도형에다가 만든 다음에 이 도형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요, 매크로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 단추에다가 이 도형에다가 어떤 매크로 연결 지을까요? 아까 같은 기능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개발 도구에 단추 형태를 제일 많이 써요. 첫 번째 있는 겁니다. 단추를 눌러주시면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지고요. 결정해 놓자마자 묻습니다. 이 단추는 눌렀을 때 뭔가 일을 하기 위한 거냐고요? 당연히 무슨 일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만들었던 매크로 인쇄하기 보이시나요? 선택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단추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요, 단추를 마우스 우클릭, 텍스트 편집 있을 겁니다. 들어와서 안에 있는 버튼의 글자를 원하시는 글자로 바꾸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버튼을 쿡 눌러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행될 일들을 한 방에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업무 스타일, 하실 일에서의 응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자, 얘까지 해주어서 우리의 엑셀과 연관된 사항들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자, 잠시 10분 동안 좀 쉬었다가 이어서 파워포인트의 첫 번째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자, 우리 줌에 계신 분들은요, 10분 동안 쉬는 때에는 여러분 영상을 잠깐 꺼도 괜찮고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다시 영상을 꼭 켜주셔야 됩니다. 잠시 쉴게요.